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소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보뿐 아니라 보수에서도 잘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국이 다른 목적이 있다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한 위험한 행보를 보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중국 드래곤TV 뉴스를 인용해 한국이 군사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한국 핵 잠수함 소식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 이면에는 더 큰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제조에 거의 충분한 순도를 가진 소량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국무총리는 핵 잠수함 프로그램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하게 되면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군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을 핵 위협의 고조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핵 잠수함 승인을 요구한 것은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현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심오한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방송에서는 한국의 군사 전략이 중대 환전환을 맞았다며 한국이 핵 연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韩国迈出危险一步，宣布造核潜艇，点名针对中国。特朗普当场同意。2025年10月，韩国总统李在明在与特朗普的2度会晤中，迈出了一个危险的步伐。当着特朗普的面，他首次公开提出韩国核潜艇的建造计划，并明确表示现有柴电潜艇难以有效追踪中国和朝鲜潜艇，希望美国提供关键的核燃料支持。次日，特朗普在社交媒体上高调官宣，表示同意韩国的计划。这一举动不仅暴露了韩国的军事野心，也让东北亚的安全格局面临深刻挑战。韩国核潜艇计划的提出并非一时冲动，而是长期积累的结果。韩国目前拥有多艘常规柴电潜艇，其中最新的蒋英10号已具备先进的反潜能力。然而，核潜艇的性能远超常规潜艇，尤其在续航能力和隐蔽性方面，可以长时间潜伏于深海。庆州文武大王研究所正在研发的小型模块化反应堆预计今年竣工。韩军方评估显示，艇体制造、水生系统等技术已完全自主化，唯一的障碍是核燃料供应。韩国向美国求助，显然是希望突破现行韩美原子能协定的限制，后者禁止韩国铀浓缩丰度超过20%，且严禁用于军事目的。特朗普的支持并非单纯的善意，而是出于深远的战略考量。韩国核潜艇计划恰逢美国加紧推动印太战略，试图围堵中国。韩国为换取美国的支持，韩国将向美国投资3500亿美元，其中2000亿美元为现金投资。这种军事合作背后的经济交易，进一步强化了美国在东北亚的军事存在，同时也将韩国纳入其围堵中国的战略布局。通过支持韩国核潜艇计划，美国得以扩大其在东北亚的影响力，同时向中国传递强硬信号。韩国核潜艇计划的背后还隐藏着更大的野心。韩国曾在2000年秘密进行铀浓缩实验，韩国在2000年提炼出少量浓缩铀，其纯度几乎足以制造核武器。此次会谈中，李在明不仅提出核潜艇计划，还要求特朗普推动修订韩美原子能协定。一旦韩国掌握核燃料后处理技术，就能提取武器及核材料，这将进一步加剧地区军备竞赛。朝鲜必然会视韩国的核潜艇计划为核威胁升级，极可能加速推进核武装和导弹技术，形成恶性循环。韩国核潜艇计划的落地，势必对东北亚的安全格局产生深远影响。朝鲜的核武装升级将进一步恶化地区安全环境，导致军备竞赛加剧。中国作为韩国点名针对的目标，必然会采取反制措施，包括加强海军力量建设、提升潜艇隐身技术，以及深化与朝鲜的战略合作。韩国的军事野心和美国的战略布局，正在推动东北亚地区的紧张局势不断升级。韩国点名针对中国的核潜艇计划，标志着其军事战略的重大转变。特朗普的支持则进一步暴露了美国通过军事合作围堵中国的意图。然而，这一动向无疑加剧了地区的安全风险。未来东北亚的安全局势将面临更复杂的挑战。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드디어 독자적인 감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일 한국의 5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됐습니다.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 이른바 5호기입니다. 방위청에서는 한국 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 위성은 합성개구 레이더, 즉 SAR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서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지상 목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매우 훌륭해 병력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동안 미국의 정찰 자산에 의존하던 한국군이 이제는 스스로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독자 감시가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한국 측 관계자들이 이 위성의 감시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부해안까지 닿는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식적인 감시 대상은 북한이지만 궤도상 중국 해역과 일부 지역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중국해, 산둥반도 일대가 자국의 핵심 전략구역인데 한국의 정찰위성이 그 지역 상공을 지나며 레이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북한 감시가 아니라 잠재적인 정보 수집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수백 기의 정찰 전자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독자 감시망을 가동한다면 이건 단순한 정보전 수준이 아니라 동북아 정찰 경쟁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주 목적은 북한 위협 대응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궤도 특성상 주변국 일부가 감시 범위에 들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를 감시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외교적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자망이 가능하고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 전략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으로 불립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주변 해역에서 미 일동맹의 잠수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정찰 위성으로 하늘에서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하늘과 바다 양쪽 모두에서 감시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찰 위성 발사도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핵잠수함과 더불어 한국의 정보 전략 자율성 확대로 연결된다고 중국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하늘에서 감시당하고 바다에서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불안감 때문인 거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